저번에 1차 때는 보호구 레벨 D를 입었잖아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보호구 C를 한번 착다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은연중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제가 보호복 C와 D를 이렇게 처음 접했을 때 가졌던 궁금증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았으니까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들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보건소에 있는 보호구는 안녕하신가요? 그리고 우리 보호구 옆에 그림 보면 우리 톰, 스미스, 존슨, 뭐 레비 이렇게 있는데 쟤네들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보건소에 있는 건 안녕하신가요? 우리 보건소 보호복 A는 몇 번을 선생님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언제 그 아이들을 접해보셨나요? 마지막 만남이 언제이셨나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보시겠지만 박스 하나에 장갑이 더 여벌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장갑은 언제나 더 엑스트라로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호복 레벨 A와 C 같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뭐 B나 D도 포함해서요. 이 아이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근데 왜 안 되고 있어요? 하고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지침도 없고요. 뭘 어디서 봐야 되는지 몰라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슬라이드를 만들기 전까지 거기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닥치면 훈련을 하면 하는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애들을 내가 또 돌봐야 되나 그럴 여력도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PPT의 목적은 그러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번에 공부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거기 가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저희가 이제 그게 목적인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뭐 보호복, 방독 마스크, 정화통 또는 뭐 PAPR인데 PAPR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일정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유통기한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얘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다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답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우리 스미스 같은 경우는 되게 케어가 많이 필요해. 왜? 비싸니까. 비싼데 그 첫 번째가 걔를 어디에 두는지부터가 우리가 관리의 첫 번째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무거우니까 저 사무실 복도 끝에 갖다 놓으면 우리도 안 가게 되고 스미스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창고 쪽에 그리고 다른 장비와는 조금은 특별하게 왜? 비싸니까 그 아이들을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유통기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그 스미스의 옷을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등 쪽에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는 그 아이를 이제 구입을 했을 때 저렇게 박스에 저렇게 있는 아이들 그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저기를 통해서 얘가 언제 제조가 되었고 언제까지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2010년까지였어. 그럼 지금 지났잖아요. 그럼 얘를 또 버리긴 좀 아까워. 생각해보니까 이제 상태가 멀쩡해.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진짜 출동용이 아니라 이렇게 교육 훈련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 같은 경우는 압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이제 공기정화통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제 시도 또는 검역소에 압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소 공기통 정화기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만히 냅두면 아무리 꽉 잠그고 그렇게 했어도 자연적으로 이제는 이게 공기가 조금씩 새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기가 충전되었는지 완충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조 일자로부터 10년 이내는 뭐 5년 주기 또는 그 10년 이후로부터는 3년 주기라는 이렇게 조금은 다른 그런 지침이 가이드가 있구나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정보는 우리 아름답고 멋지게 우리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뭐 레벨 D, 뭐 관리, 뭐 이렇게만 키워드를 치셔도 동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제공이 되니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런 게 있었지라고만 아시고 꼭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인 우리 레벨 C의 이제 아이들의 레벨 C 친구들과 이 아이들의 이제 착타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다 잘 알듯이 A는 가장 이제 방어가 철저한 아이고 이제 D가 이제 A, B, C, D 이렇게 레벨이 이게 떨어지는데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C는 이제 에볼라 이제 그냥 그렇게 아시는 거죠. 그리고 D는 메르스 그리고 또 AI 요 정도 수준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왜 얘는 에볼라고 얘는 왜 메르스인가?
그랬더니 이제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혈액이나 이런 이렇게 그런 걸로 이제는 이렇게 혈액에서 이렇게 피토한다고 그러죠. 이제 뭐 그런 식의 환자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피부와 호흡기 쪽에는 방수 쪽이 좀 더 강화된 C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친절하게 여기 에볼라와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신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이렇게 지금 또 막 D는 너무 애가 되게 떨어지는 애 같아. 근데 D는 아니에요. D도 정말 굉장히 보호가 잘 된 아이고 되게 비싼 아이인데 D보다는 C가 좀 더 방수용으로 좋다. 그래서 혈액이나 이런 비말이나 또는 그런 구토물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호흡기도 이제 보셨다시피 호흡기 장치도 끼고 또는 오늘도 보시겠지만 이제 장갑을 여러 벌을 끼고 또 가끔은 네오플렌 장갑이라는 약간 우리 설거지할 때 쓰는 그 정도의 이게 두께 그거보다 훨씬 더 두꺼운 약간 튼실한 그런 걸 낄 때도 있고 또 덧신은 겉덧신을 한 켤레 더 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받으시는 박스에는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새 장갑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능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같이 살펴볼 거고요. 오늘 저희가 이 물품 세트 중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고글과 네오플렌 장갑입니다. 네오플렌 장갑은 정말 두꺼워서 좀 이따 만져보실 수 있으세요. 되게 두꺼워서 실질적으로 C를 입고서는 우리가 검체를 채취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약간 디테일한 것들을 작업을 할 때 조금 적절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거를 들어야 된다거나 약간은 묵직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글 같은 경우는 안면 보호구를 쓰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고글 쓰고 안면 보호구를 쓰시면은 혹시 원하시면 좀 이따 해보셔도 돼요. 근데 너무 이게 습기가 바로 차고 너무 숨이 턱턱 막혀요. 그래서 고글을 쓰지 않아도 안면 보호구까지만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글이 있긴 하지만 쓰지 않는 걸로. 하지만 이 세트 구성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는 이렇게 꼬리 모양으로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되는 PAPR 장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정말 에볼라나 이런 거 터져가지고 의료진이 들어가서 수술하거나 환자 처치를 할 때 1, 2분 만에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길어지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오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낀 상태에서 절대 못 하는 거예요. 막 땀 흐르고 안면 보호에 물기 맺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 PAPR과 연동레즈가 세트인 이런 다른 보호구 후드를 씀으로써 이 안으로 공기가 계속 약간 시원하거든요. 시원한 공기가 계속 돼서 여기가 빵빵해요. 빵빵.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트에는 들어가져 있지만 정말 2번 말고 3번 말해도 절대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우리 소독 티슈와 손 소독제입니다. 손 소독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사별로도 있고 용기형별로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무조건 70%가 알코올 함량이 넘어야 됩니다. 그걸 어디서 확인하냐? 지금 선생님들 앞에도 한번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마 70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교육용이니까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보시고 있어요. 무조건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데 70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65 있어요. 맞아요. 우리 65짜리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보통 이제 홍보물로 많이 뿌려주는 저 손소독제 펌프용 있잖아요. 쟤도 적합하지 않아요. 왜 적합하지 않을까요? 이 펌프용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꺾여 있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언가 들어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눌렀을 때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누르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들어갈 루트가 없어. 근데 펌프형은 여기가 구멍이 뚫렸고 약간 통로 채널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뚜껑을 연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여기를 소독 티슈로 잡고서는 짜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열려져 있고 우리는 탈의를 하면서 그렇게 파티클이나 이런 바이러스가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것 가끔 보시죠. 우리는 되게 절약적에 근검 절약을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손 소독제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드셔. 근데 제대로 만드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의 다 만들어 놓으면 까먹으셔요. 이걸 언제 했고 유통기한 모르시고 이게 언제 이게 몇 퍼센트에 내가 누가 제조된지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요거나 그리고 요거 적합하지 않는 것들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고 마스크가 있어요. 앵고 저 처음 들어봤어요. 도대체 마스크면 마스크지. 그럼 황사 마스크는 뭐고 앵고는 뭐고 뭐 또 KF 뭐 요런 그게 뭘까 정리해봤죠. 마스크는 이게 허가해주는 기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약처, 노동부,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게 있고요. 미국 그 NIOSH라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그 허가해주는 게 있고, 유럽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식약처에서 했기 때문에 코리안 필터라고 해서 KF. 근데 이제 KF94를 우리 보통 많이 쓰잖아요. 뭐 KF94, KF94 얘는 요만한 되게 작은 요 정도의 크기의 물질을 94% 이상을 필터해 준다 해가지고 94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N95는 뭐냐? N은 미국 여기 NIOSH에서 그 not resistant to oil, 그러니까 오일에는 적합하지가 않지만 어떠한 작은 입자의 물질을 90% 이상 이걸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일에는 왜 안 돼? 그럼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NIOSH라는 이 아이들은 이런 보건 쪽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하기 때문에 막 오일 막 그렇게 터지고 막 그리고 막 바다에 막 오일 터지고 막 원자력 터지고 막 이런 데 들어가실 때도 이런 저희 애들 저 4명 옷을 입는데 그때 이제는 레지넌트 오일 이런 마스크를 쓰겠죠. 오일 그 기름 석유 화학에 적합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기름 석유 화학이랑 그럼 별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일에 저항성 있는 애를 쓸 필요가 없어서 그냥 N 그 레벨 등급이 되는 아이에서 95%가 필터링이 되는 아이들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N95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줄이 다 같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KF94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N95 쓰셔도 되고 또 유럽에는 P2 요걸 쓰셔도 돼요. 다 같은 똑같은 레벨의 등급의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C든 D든 둘 다 N95 정도는 써주셔야 한다.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마스크가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고 이렇게 생긴 거고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그냥 우리 닉네임으로 불러요. 그래서 얘는 오리형 마스크고요. 얘는 컵형 마스크고 얘는 접이형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얘네 다 N95 마스크예요. N95 마스크에 어떤 회사가 제조하면 요 모양이 나오고 어떤 회사가 제조하면 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하나 선생님들께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시면 좀 이따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얘랑 얘는 양옆이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가요. 근데 이 오리형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고무줄이 여기서 나가요. 그래서 선생님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차기를 하는데 또는 탈의를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착용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저 이거 외울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근데 왜 EXID의 노래 위아래 위아래 그런 거 해가지고 착용 시는 위아래 아래 위 약간 요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면 조금 이따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1자로 써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11자가 내가 옆으로 봤을 때 꼭 평행이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평행이 안 되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마스크가 흘러내리지 않게 그리고 꼬이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축복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작으셔가지고 이렇게 11자로 하면 흘러내려 막 자꾸 너무 부러워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는 약간 정수리 여기까지 여기 위에다 걸쳐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돼요. 왜 꼬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꼬이지만 않게 이렇게 잘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같은 거 근데 이 아저씨 축복받으셔가지고 11자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기와 뒤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둘 다 이제 미국 CDC에서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여러 기관에 이런 착탈이 그 강의를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실 텐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가장 나한테 오염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성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탈의를 하실 때 저희가 권고하는 거는 탈의가 돼. 쓸 때는 상관없어요. 왜? 다 깨끗하니까. 하지만 내가 활동을 하고 오염이 된 상태에서는 마스크는 여기 앞에는 손을 대지 말아주세요가 이제 저희가 권고해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벗을 때는 무조건 아래 위. 쓸 때 위, 아래,
아래, 위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마스크 앞쪽으로 손을 만지지 않으며 이 아저씨 눈 안 감았지만 우리는 눈을 감은 상태. 왜? 그게 좀 더 안전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갑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오늘 총 3개 낄 거예요, 우리.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자꾸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손가락 거리를 만들라고 해요. 우리 D 할 때도 막 손가락 거리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가위로 자를 준비했더니 선생님 다 손가락 거리가 있으셨어요. 막 그렇게 해서 도대체 손가락 거리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 질문 답은 요거예요. 얘가 말아 올라가요. 또 축복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몸집이 좀 작으셔가지고 되게 헐렁헐렁해. 그럼 이게 금방 위에 올라가면 여기 살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면 나만 손해.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거리를 해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기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여기 이 그림 너무 많죠. 이 그림 찾고 바로 이거야.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이거를 장갑을 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아주 타이트하고 아주 짱짱하게.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여러 변수가 있어요. 장갑이 내 손에 정말 타이트하게 핏하게 맞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공장에서 찍어내니까 가끔은 우리가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최대한 소매를 이렇게 잘 넣어가지고 옷 이렇게 넣어서 꽉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착용 후부터는 절대 이 장갑 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 저번 주에 저 이거 D 입구선 제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화려하게 보여드린 거 있죠. 오늘 또 다른 선생님이 보여드릴 거예요. 방법이 이렇게 한 번에는 장갑 잡고 그 다음 번에는 그 손가락 뒤에 넣고 이렇게 해서 빼는 거 좀 이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는 차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이랑 같아요. 저와 선생님이 한 번 하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뭐다? 사진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고치실 분 얼른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지원단의 마스코트예요. 이렇게 진짜 저 이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함은 성연희 선생님이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레벨 C는 꼭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2인 1조여야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아무래도 D보다는 입는 것도 되게 많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옆에서 서로 챙겨주거나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은 정말 나밖에 없다 그러면은 거울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선생님의 파트너는 제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앞에도 저희가 머리끈이랑 똑딱핀 있죠. 그걸 해가지고 먼저 개인 물품 다 제거해 주신 다음에 머리를, 여자분들 특히 잔머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다 정리 정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호복 물품을 세트를 확인을 할 건데요. 이제 각 다 들어있는 물품이 제대로 있나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보호복을 한번 펼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보호복 확인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지퍼인 것 같아요. 분량이 지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리면서 또 아래가 벌어지는 그런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한번 착용하기 전에 올렸다 내렸다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손상 여부를 다 확인하셨으면 이제 손 위생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저희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행동들이 이제는 우리 특히 남자분들 이게 스킨 탁탁 쫙 하고 막 이런 거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입을 땐 상관없어요. 근데 탈의할 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 모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습관을 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손이 마르면 속장갑을 착용해 줍니다. 속 장갑을 다 착용하셨으면 그 다음에 속 덧신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속 덧신은 흰 색깔이고요. 그리고 뒤에 끈이 있어요.
원래는 속 덧신에 끈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거를 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도 보시겠지만 그게 저희가 보호복과 함께 탈의를 하는데 묶어 있으면 이게 같이 탈의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끈이 걸리적거리니까 그거는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보호복을 착용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하실 때는 덧신 같은 거 신으실 때 균형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기 할 땐 상관이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안전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퍼까지 꼼꼼하게 하셨으면 여기 뒤에 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모자는 우리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파트너분께서 얘를 돌돌 말아서 안으로 잘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넣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목 따가워요. 파트너 역할 중요하고 저희 요번에 보시면 손가락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이따 선생님들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잘라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주시냐 하면 이제 저희 입으신 분이 여기 소매를 잡아주시고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고리가 구멍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매 좀만 잡아주시고 살짝 하면은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돼서 손가락 거리가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 겉장갑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인 1조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혼자 하는데 요번에는 옷이 입을 게 많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만약에 저 장갑을 끼는 걸 못한다 싶으면은 파트너분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겉덧신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뒤에 끈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묶을 거예요. 꼭 웬만하면 나비 모양으로 묶어주시길 저희가 권장드리는데 왜냐하면은 나중에 끈 한쪽만 잡고도 당겼을 때 끈이 풀릴 수 있도록. 근데 이제는 저는 그래도 2번을 묶겠어요 라고 하면 나중에 풀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꼭 한 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을 권고시키고 그게 나비 모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오리형 마스크인 앵고 마스크를 써보겠습니다. 앵고 마스크를 보시면 위에 철사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코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끈이 한 군데에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끈이 위로 가고 어느 끈이 아래로 가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오리형 마스크예요. 하지만 선생님들 지금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컵형은 보시면 위아래가 정확하게 고정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위, 한쪽은 아래로 가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한 끈을 해서 위, 아래 그러니까 첫 번째 끈은 위로 가게 해주시고 두 번째 끈은 아래로 귀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다음에 이제 턱 밑이나 이런 거 코까지 해가지고 잘 자기 얼굴에 맞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공기가 새어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 체크라는 것을 해줍니다. 실 체크까지 끝났으면 후드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후드라고 하면 우리 하얀 색깔로 된 모자같이 생긴 건데요. 걔를 착용해 줍니다. 이번에도 파트너분께서 마스크가 입 모양이 다 나와야 되고요. 여기 윗부분은 눈썹이 있는 데까지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지 않게 또는 이렇게 되지 않게 모양이 마스크가 다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봐주시고, 너무 내려온다 싶으면 여기 뒤에서 당기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많이 못하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뒷부분을 정확히 당겨주시면 앞으로 너무 쏠리지 않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엔 저희 그 안면 보호구를 써볼게요. 안면 보호구는 저 스펀지, 하늘 색깔 스펀지 모양이 내 눈썹 라인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앞치마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번에 저희에게 제공된 것은 위에는 찍찍이로 된 타입이에요. 하지만 어떤 것은 둘 다 끈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끈일 경우나 아니면 위에 머리 부분은 파트너분께서 팔이 안 닿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하고 끈은 왼손잡이 선생님들께서는 왼쪽으로 나오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본 모양으로 묶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한 손으로 이걸 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래 앉았다 일어났다도 한번 해보시고, 허리도 돌려보시고, 또는 장갑이 미끄러지지 않았나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차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동 전에 겉장갑을 소독해 줍니다. 그리고 착용 후부터는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이 얼굴에 가까이 가지 않게, 물론 지금은 안면 보호를 썼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식적으로 저희가 절대 얼굴 쪽으로 손이 가지 않게 안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바로 이어서 탈의를 실습해 볼 건데요. 선생님 저희 박스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제 폐기물 박스인데, 자 이제 여기 이제 막 피 튀기고 흙 튀기고 물 튀기고 막 이렇게 다 튀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저희가 제대로 탈의를 해 볼 건데요. 탈의를 할 때 그 모든 공통적으로 주의해 주셔야 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관찰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하실 때 지금 6분이니까 각 조마다 2명씩 꼭 짝을 정해서 차기부터 탈의까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각 단계별로 제일 중요한 손위생 실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에서부터 가장 깨끗한 거, 즉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 쪽에 있는 지금 후드와 안면 보호구, 마스크, 얘들을 벗을 때는 꼭 눈을 감는 걸 저희가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탈의 전에 이미 앞치마는 온갖 다 이제 얼룩덜룩 하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들, 막 덩어리들, 뭐 혈액들,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끔 물티슈나 소독 티슈로 한 번씩 제거해 줍니다. 폐기물 박스에 버려주시고 겉장갑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앞치마, 가장 오염이 심한 앞치마부터 제거하실 텐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찍찍이잖아요. 찍찍이의 단점이 뭐냐면 이걸 나 혼자 벗기는 쉬워. 하지만 오염이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걸 앞으로 잡아당기면 이게 찍찍이가 확 튀어요. 그러면 여기서 단 바이러스들이 그냥 다 튀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살살 조심히 앞쪽으로 잡아주시고, 옆에 리본 끝에 고리를 잡아서 당겨주시면 한 번에 풀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뒤로 이렇게 말듯이 이렇게 해서 폐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겉장갑을 소독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오염이 많이 되었을 겉덧신을 제거하는데요. 이때는 양발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끈을 나비 모양을 한 번에 잡아당겨서 다른 데 안 만지죠. 한 번 잡아당겼는데 다 풀렸어요. 그렇게 묶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끈을 풀으시고 양 두 손가락을 안에 넣어서 안에서 뒤집어 말면서 이렇게 벗어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안에서 뒤집어 까면서 이렇게 벗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겉장갑을 소독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면 보호구를 제거할 텐데요. 머리에 있는 부분을 보호구들을 제거할 때는 허리를 앞으로 살짝 숙이시고 고개를 든 상태에서 눈 감으시고 머리 눈썹 옆에를 잡으셔서 제거하면서 멀리 버립니다. 하고 장갑을 소독해 줍니다. 하고 겉장갑을 제거하겠습니다. 겉장갑은 먼저 장갑을 한 손으로 당겨서 뒤집어 말며 오른손으로 그걸 잡고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뒤집어서 버려줍니다. 하고 장갑을 소독합니다. 하고 이제 후드의 얼굴 부분에 있는 걸 또 제거할 텐데요. 이때도 허리를 숙이시고 고개 드시고 눈 감으시고 정수리 부분을 잡아서 제거해 주시고 버려 주시고 하고 손 소독을 시행합니다.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스킬인 보호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보호복은 안에 찍찍이를 조심히 튀기지 않게 조심히 벗기시고요. 중간 부분에서부터 손가락에서 지퍼를 찾아서 올라가는데 꼭 고개는 살짝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찍찍이 끼우시고 가운데서부터 지퍼를 찾아 올라가서 고개 들고 지퍼를 내립니다. 하고 어깨를 잡고 뒤집으면서 허리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손을 안에 있는 부분을 빼면서 그래서 얘를 꼭 만약에 잡으시게 되더라도 안에 부분을 잡아주길 부탁드리며 얘를 또 뒤집으면서 벗습니다. 그래서 벗으실 때 이번에는 속 덧신도 함께 버리는데요. 얘를 그래서 묻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한 번에 탈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하셔서 한꺼번에 폐기물 박스에 버려줍니다. 장갑을 소독합니다. 지금 보시면 마스크와 이제 속장갑이 남았잖아요. 우린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 새 장갑을 낄 거예요. 왜? 그만큼 마스크에 내 손이 가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갑도 이제 우리가 버리고 새 장갑을 낄 거예요. 그래서 장갑을 제거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뒤집어서 하시고 새 장갑을 껴줍니다. 바로 알코올 소독을 하자마자 장갑을 끼면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럴 때는 좀 말리셨다가 끼셔도 무방합니다. 새 장갑을 끼셨으면 이제 마지막 마스크를 뺄 텐데 이번에도 허리를 숙이시고 고개 드시고 눈 감으시고 이번에 어디서부터요? 아래서부터 아래 위. 그래서 귀 뒤에 있는 거 끈 한번 빼시고 이번에 머리 위에 있는 거 빼셔서 멀리 폐기물 박스에 버립니다.
장갑 소독하고요.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장갑 제거하고 탈의를 마칩니다. 하고 지금 저희는 제공이 되지 않았지만 보통 여기에 그 발 소독하시는 발판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같이 거기까지 발을 이제 쿵쾅쿵쾅 이렇게 살짝살짝 해서 발 소독하시고 이제는 오염된 존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